조합비 유용과 관련해 여수 한 노동조합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이 조합의 운영위원회 구성과 자체 감사에도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대법원이 포스코 협력업체 노동자 50여 명에 대해 정규직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노동자들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약속 이행이 늦어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채소류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채소값 상승은 곧바로 학교 급식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우리나라 작물 재배 지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심지로 전라남도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조합비 유용 의혹이 불거진 여수의 한 노동조합 관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운영위원회 구성과 자체 감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노조 규약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다 보니 조합원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조합비 유용 논란이 불거진 여수의 한 노동조합 규약집입니다. 제23조를 보면 운영위원회 위원은 조합원에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끔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는 단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또 운영위원회 위원 16명 가운데 무려 14명이 부장과 차장급 간부입니다. 평조합원 출신 위원은 2명뿐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일반 조합원들을 대표해서 그 뜻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예전엔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집행부 그 자체가 돼버린 것 같은. 조합원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지만 혹여 불이익을 당할까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족쇄가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위원장 말을 잘 듣고 집행부 이야기를 잘 들어야지만이. 허울뿐인 감사도 문제입니다. 최근 감사위원 한 명이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감사 기간 중 조합 명의의 통장 공개를 요구했더니 위원장이 거부해 감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집행부는 자료 공개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통장, 나 현행범이냐? 못 보여준다. 대신 조건 하나 더 돼. 명예훼손을 시켜라. 모든 내용, 통장, 그 다음에 거래 내용 내가 다 줄게. 내가 다 보여주겠다.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지원자가 없어 부득이하게 집행부로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조합비 유용 의혹부터 근속수당 논란, 그리고 주먹구구식 운영까지 해당 조합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희입니다. 순천시가 도심에 장기간 방치된 대형 건축물을 매입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천시는 연향동 좋은플라자와 남내동 황금플라자 등 장기간 방치된 대형 건축물이 도시 경관을 해친다고 보고 올 연말까지 1억 원을 들여 건물 취득 타당성 용역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건물의 소유권이 수백 명으로 나눠져 있고 매입과 리모델링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추산되는 데다 특정 사유재산에 대한 특혜 의혹까지 우려돼 사업 판단과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이 전남지사에 금오도 권역 다리 건설을 건의했습니다. 여수시의회 김영규 의장은 최근 김영록 전남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기존 여수고흥 연륙연도교와 현재 추진 중인 백야 돌산 다리에 이어 금오도권까지 교량으로 연결되면 지역 관광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남지사의 금오도 권역 다리 건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김 의장은 지난해 9월 제213회 임시회에서도 시정부가 금오도 권역 교량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대법원이 포스코 협력업체 노동자 50여 명에 대해 정규직 지위를 인정했는데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처우 개선이 기약 없이 미루어지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포스코 센터 정문 앞.
파란색 근무복을 입은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입니다. 포스코는 평생 협의와 약속을 이행하라! 상경 시위에 참여한 30여 명은 광양과 포항에 있는 포스코 협력업체의 노동자 대표들. 지난달 대법원이 협력업체 직원 50여 명의 정규직 지위를 인정한 것과 관련해 포스코에 후속 절차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과거 포스코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수많은 노동자들도 이를 믿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 이뤄진 수차례의 논의에도 포스코가 정규직 전환이나 임금 조정에 대한 계획을 내놓지 않자 광양과 포항에 있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망감이 많이 컸고 또 현장은 더더욱 더 좀 어떤 포스코에 대한 어떤 배신 그런 감을 많이 지금 갖고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만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포스코 측은 여러 여건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포스코의 결정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문제라며 고용노동부에 불법 파견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등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포스코를 상대로 7차례에 걸쳐 협력업체 노동자 800여 명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낸 가운데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제기될 8차 소송에는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사례에 몇십 건씩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8차에 한 1000여 명 정도는 넘지 않을까. 11년 만에 내려진 포스코의 불법 파견 판결에 대한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협력업체 9곳 260여 명의 노동자가 제기한 5차 소송에 대한 1심 결과는 이르면 올 연말쯤 나올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가뭄과 장마 등으로 채소 가격이 천정부지로 급등하는 등 최근 장보기가 고민될 정도로 소비자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에도 비상이 걸렸었는데요. 다행히 교육당국이 급식 계산 추가 지원에 나서면서 학부모들은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의 한 중학교 점심시간. 닭칼국수와 김치, 멸치 등이 제공됐습니다. 각 학교들은 최근 물가가 상승하면서 급식 식단을 짜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경채와 절임 배추, 콩기름 등 대부분의 식품비가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2배 넘게 오른 품목도 있습니다. 무상급식비 책정비에 대비해서 물가 상승률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식단 작성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학교들은 개학 이후 식단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학교 급식 제공에 차질이 예상되자 전라남도 교육청이 추가 예산 지원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올해 전남 지역 학생 1명당 무상급식 지원 예산은 평균 2,800여 원. 교육당국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농축수산물 특식비 명목으로 234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식품비에는 우리 도내산 농수축산물을 이용하게 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식단 질 향상에도 기여가 되지만 우리 전남 도내 농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물가 상승이 계속될 경우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학교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여수시의 민선 8기 첫 조직 개편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민선 8기 핵심 사업과 공약사항 실천을 위한 행정기구 조직진단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고 국제행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여수만 르네상스 실현 등을 위해 1국 4과가 늘어난 12국 88과의 행정기구 개편안을 제시했습니다. 시는 이번 중간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마련해 오는 12월까지 최종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선선했던 아침을 뒤로하고 여전히 한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더운 날씨였습니다. 비 소식은 없었지만 대부분 지역이 흐렸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동부 지역 날씨는 최저기온 19도로 시작해 한낮 최고기온 29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광주 21에서 30도, 목포는 22에서 2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해상은 흐린 날씨 이어집니다. 예상되는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 포함 최대 1.5m고 바람은 초속 5m에서 11m로 불겠습니다. 여수 만조 시각은 아침 8시 37분, 간조 시각은 새벽 2시 45분입니다. 다음은 주간 날씨입니다. 화요일 오후부터 내린 비는 다음 날 오전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비 그치고 나면 다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우리나라 작물 재배 지도 또한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심지로 전남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난해 유치한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조성 사업이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누렇게 익어가는 바나나 송이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패션 플루트, 애플망고, 멜론 등 동남아가 주산지인 과일 재배가 국내에서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반면 사과와 배를 비롯한 전통 과일의 주산지는 북쪽으로 올라가는 등 작물 재배 지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가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설립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입니다. 전남이 기후변화 대응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지난해 해남군이 치열한 경쟁 끝에 센터 부지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3,600억 원의 국비가 투자되는 기후변화 대응센터는 내년에 바로 착공해 오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이제 설계 기초조사 들어가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2025년까지 완공해서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센터는 기상변화 대응, 농산물 재배 적지조사, 기상재해 대비 등 기후 관련 데이터 플랫폼과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재현이 가능한 첨단 인프라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명실상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기후변화 대응센터 유치로 생산 유발 효과가 8,700억 원, 취업 유발 효과가 1,4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아열대 작물로 뭔가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도 실증을 해봄으로써 자기가 이제 원하는 작목을 내가 어떤 걸 선택을 해서 키워야 될지 재배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남에는 해남 기후변화 대응센터와 장성 아열대 작물 실증센터 유치에 이어 고흥 아열대 중심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농도인 전남도가 이 같은 대형 국책사업 유치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농업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란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여수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5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어젯밤 10시 42분쯤 여수시 광무동의 한 단독주택 2층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2층 주택이 모두 탔으며 52살 여성이 현관문 앞에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 낭도대교에서 40대 남성이 투신해 해경이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오전 0시 1분쯤 여수시 화정면 낭도대교에서 한 남성이 투신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신고자는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다리 위에 정차한 상태에서 풍덩하는 소리가 들렸다며 차 안에 사람이 보이지 않아 신고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한 지 6년이 넘은 베트남 선원 국적선원이 고흥에서 어업을 하다 검거됐습니다. 여수해경은 어제 고흥군 수락도 해상에서 연안 복합 어선에 타고 있던 40대 베트남 선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승선원 명부에는 20대 남성이 배를 탄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40대 베트남인이 승선해 있었고 신원 조회 결과 해당 선원은 이미 지난 2016년 체류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체류 기간이 지난 베트남 선원을 고용해 어업을 해온 선주에 대해서도 외국인 불법 고용 혐의로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